국내에 계신 스픽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대선이 27일 남았습니다. 그러나 내란 세력의 준동은 여전하기만 합니다. 국힘이 대선 후보를 정해놓고는 다시 단일화 국면을 만들면서 희한한 정치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당권파의 주문대로 움직이지 않겠다고 버티는 중입니다. 실익도 챙겨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불쾌하다는 겁니다. 국힘은 늘 이런 식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고 통하지도 않을 구도를 앞세워 사람을 그저 소모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국힘을 오랫동안 지켰던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아직 입당도 안 한 사람을 후보로 추대하기 위해 흉포한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김문수 후보도 오랫동안 당을 지켰던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 형편에 따라 전광훈에게 갔다 오는 등 엉망진창이었던 사람입니다. 다들 이렇게 엉망진창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민주화 이유만 쳐도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권을 통해 집권 여당 노릇을 했다는 게 그저 끔찍하기만 합니다. 이젠 진짜 집으로 보내야겠습니다. 수요일 오후 1시 10분 스픽스 생방송 긴급 편성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탄탄TV의 김종옥 박사님 그리고 민생경제연구소의 임세훈 소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속보 때문에 우리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 방송 동시 접속으로 많이 봐주고 계신데요. 자, 지난주 목요일에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관련 사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 오늘 파기환송을 받은 재판부가 중요한 결정을 했네요. 공판기일을 6월 18일 대선 이후로 변경했습니다. 네, 임세현 소장님. 이게 뭐 기뻐해야 될 일도 아니고요. 네. 너무 당연한 절차인 것이죠. 사실 지난 목요일에 대법원 판결도 너무 비정상적이고 기본적인 정당성조차 훼손된, 그리고 법원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70년 넘게 만들었던 어떤 신뢰와 이런 것들을 다 한순간에 무너뜨린 사건이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이상했는데 이례적으로 사실 이 판결문, 그러니까 피고인에게 그 송달하는 것도 우편이 아니라 직접 인편으로 가는 황당한 일을 또 벌였습니다. 하루 만에. 우편을 보냈는데 안 받았다고 그래서 인편이 가는 거면 그럴 수 있지만. 그렇죠. 네. 네. 예전에 뭐 김건희 씨 관련된 논문 표절 관련된 것도 우편이 계속 안 받지 않았겠습니까?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요. 그날 당일에 그냥 급하게 사람이 가가지고 주는 행위들을 해서 이걸 재판을 빨리 신속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는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정확하게 국민의 시간입니다. 국민이 선택해야 될 시간이고 국민이 검증해야 되는 그런 시간에 재판부가 사실 너무나도 명백하게 선거 개입을 대놓고 한 것이거든요. 근데 정상이 아니었는데 심지어 이제 날짜까지 대선 전에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종 시나리오가 난무했어요. 이른바 이제 소위 말하면 각 대선 후보들은 난가병이라고 생겼다면 지금 우리 지금 선거에 하는 시민분들은 만약병이 생겼습니다. 만약. 만약에, 혹시, 만약에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런 갖가지 시나리오가 있었고 그에 대한 만반의 태세를 준비해야 된다는 여러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다행히 이제 민주당에서 여러 절차, 그러니까 이른바 장전을 해놨죠. 그 총알을 장전해서 언제든 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놨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더 위대한 것이 우리 국민들께서, 시민분들께서 5월 3일에 대법원의 로그 기록 공개해라. 그리고 재판이 정당했는지 과정 공개해라라고 한 서명이 이틀 만에 1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많은 시민분들께서 법원에 찾아가서 그 연휴 때도 계속 시위하고 목소리를 내셨거든요. 정보 공개 청구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정보 청구도 한 20만 건 정도 나올 만큼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사법부마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시스템과 틀과 어떻게 보면 법을 무시하냐라는 분노가 우리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것도 충분히 작용했다고 보고요. 일단은 다행이죠. 다행히 일단 이제는 정말 국민의 시간으로 와서 우리 국민들이 주권을 발휘하고 또 원칙과 상식에 맞는 이제 판단을 하는 그런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일단 재판을 6월 18일로 연기를 했다고는 합니다만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이건 당연히 재판도 이제 멈추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그러한 여진도 주지 않았어요. 이 판결문, 그 풀이라고 그러죠. 공보단 풀에 보면은 그런 여진도 안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저는 시민들이 또 슬기롭게 또 대처해 나갈 것이고
뭐 국회에서는 국회 나름대로 입법 절차를 통해서 단 하나의 틈새 없이 또 논란 없이 이걸 사건을 정리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서울고등법원에서 입장문 같은 걸 발표했는데요. 공보 파트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내외부 영향 없이 간섭 없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뭐 공정하게 재판하려는 자세를 견지했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이게 맨 앞에 있는 게 내자가 먼저 들어가거든요. 내외부. 네. 그러니까 내부의 영향과 간섭에 대해서도 한자라 걸쳤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김정욱 박사님.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내부라고 얘기하면 대법관들 대법원이죠. 10명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내가 헌법과 법률을 아무리 따져봐도 대법원 10명의 판단 자체를 내가 도대체가 인정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쓸데없는 걸 줘가지고 내가 역사에 오명을 쓰게 하려고 해. 이런 것들은 명확히 한 것 같고 전 기본적으로 국민과 헌법이 또 승리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헌법 제116조 1항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얘기하는 게 고등법원에서도 대법관들 10명이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헌법적 가치와 근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 저는 이것도 자기의 개인적인 양심적 판단도 중요했겠습니다만 좀 국민적 압력, 사회적 압력이 가장 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국민의 승리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헌법과 법률의 근거에서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임세훈 소장님 같은 경우 걱정 우려하듯이 저희 대선 이후에도 재판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제 생각엔 헌법과 법률의 근거에서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을 하려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되잖아요. 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면 재판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할 수 없으니 고등법원의 부장판사가 할 수 없으니 이렇게 걸쳐놨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